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차시 중복순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원래는 3차시예요 얘는. 하지만 2차시에 양이 적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실었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복순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열은 순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은 순열인데 뭐를 허락하겠다는 거냐면 중복을 허락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OP3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뽑아서 중복 없이 나열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3개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5개가 만약에 뭐 A, B, C, D, E라는 5개의 카드였다고 하면, 자, 첫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5가지가 다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가 빠졌으니까 5개 중에서 뭐가 A가 빠졌다고 하면 A가 들어갔으니까 남은 거는 4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에는 이 앞에서 2개의 카드가 사용되었으니까 뭐 C를 빼먹었다고 하자. 그럼 세 번째 올 수 있는 것은 B, D, E 중에서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큰 5에서부터 어떻게 일시 감소하면서 우리가 숫자를 나열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순열을 이해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배우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똑같이 5개 중에서 A, B, C, D, E라는 5개의 카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카드를 놓는데 처음에는 몇 가지 카드가 다 올 수 있어? 5가지 카드가 다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A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A를 넣고 A를 놓지만 놓고 다시 그냥 놓았다 치고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중복을 해서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놓을 때도 뭐예요? A, B, C, D 중복을 허락하니까 한번 놓아졌다고 하더라도 얘는 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A를 또 놨어.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어, 또 5가지를 놓을 수 있죠. 극단적으로 A, A, A 이런 카드를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에서 가장 큰 숫자에서부터 일시 감소되어가는 이런 순열이 아니라, 중복 순열은 가장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뭐 3개를 나열한다면 5개가 다 그대로 3번 나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그냥 나열하면 P지만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한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 모양의 이 파이라고 읽는데 대문자 파이예요. 이게 그 5파이 3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앞에 오는 이것은 서로 다른 우리가 놓을 가능성 있는 그것들의 개수, 그 다음에 중복을 하기 위해서 몇 개를 놓을 것인가, 그게 뒤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 시키면 결국에는 뭐예요? 그냥 앞에 것은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n의 몇 제곱 r 제곱 이렇게 해서 n의 r 제곱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복순열의 공식이 되게 되겠네요. 자,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문제 1번에 1번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하니까 2개를 나열하니까 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처음에 몇 가지 6, 두 번째도 몇 가지 6, 이렇게 해서 6의 2제곱.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아라? 5개 뽑아라.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라고 했으니까 몇 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5개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몇 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뽑으니까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3가지, 3가지에서 3의 5제곱, 그냥 3의 5제곱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주는 공식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4파이 사는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라고 하니까 4의 4제곱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순열 NPR과 중복순열 N파이R은
n과 r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뽑기 때문에 n이 r보다 더 작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3p5 이런 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5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 5개의 자리를 마련했을 때 처음에 3가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 2가지, 그 다음에는 1가지, 그 다음 0가지잖아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중복 순열에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2번과 3번과 같이 같아도 이게 더 커도 되는 거죠. 2번과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파이, 5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니까 여기 첫 번째 3가지, 두 번째 3가지, 세 번째 3가지, 네 번째 3가지, 다섯 번째도 3가지를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3의 5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짓자면 자, 순열에서는 반드시 n이 r보다 커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되죠. 하지만 중복 순열에서는 뭐 해도 돼요? n이 r보다 작아도 이거여도 된다. 괜찮다. 오케이. 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n이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오케이도 이것도 오케이고 이것도 오케이고. 그러니까 n과 r에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써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관련된 대표 유형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5개의 숫자가 있는데 0,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어. 자, 0, 1, 2, 3, 4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4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릿수를 몇 개 마련해 놓으면 되겠어요. 0, 1, 2, 3, 4 4개의 숫자를 가지고 뽑을 거고 자릿수는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마련해 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얘들아 여기 몇 가지가 올 수 있니?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그렇죠. 0은 올 수가 없죠. 1, 2, 3, 4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4가지가 올 수 있죠. 4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아까 뽑았던 만약 1을 뽑았다고 쳐요. 1을 뽑아도 1이 들어가도 1을 여기에 넣어도 되잖아요. 중복을 허락하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그렇죠. 0, 1, 2, 3, 4가 다 올 수가 있잖아요. 모두 오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 이렇게 되겠죠. 굳이 이것을 공식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4 곱하기 5의 세제곱. 자, 이거를 굳이 4 곱하기 5 파이 3 이렇게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 공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요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기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3000보다 큰 자연수. 자, 이번에도 자릿수를 마련해 놓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들아 올 수 있는 거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예요? 0, 1, 2, 3, 4 중에서 0, 1, 2, 3, 4 중에서 그렇죠. 이보다 커야 되니까 적어도 3보다는 커야 되겠죠. 4는 당연히 가능하죠. 4일 때 여기 4가 오면은 그 다음 여기는 다 올 수 있잖아요. 여기 4가 오도 여기는 다 5가지 색깔을 달리할게요. 여기는 몇 가지? 5가지, 5가지,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n, 숫자 뭐가 와도 3이 오면 숫자 3이 오면 여기에 300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3000만 제외하고는 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숫자 뭐만 오는 거 0, 0, 0 오는 것만 제외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를 무시하고 얘를 일단 무시하고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0, 1, 2, 3, 4 다 온다고 하고 0, 1, 2, 3, 4, 0, 1, 2, 3, 4 다 올 수 있으니까 얘도 역시 5가지가 온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빼기 1 해주면 되잖아. 이거의 개수만큼 빼주면 되겠죠. 3000까지 여기는 포함 5 곱하기 5 곱하기 5에는 3000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큰 1000짜리의 숫자에는 4와 3만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 그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에는 몇 가지가 올 수 있어? 5가지, 5가지, 5가지가 일단은 온다라고 해놓고
이렇게 온다라고 해놓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 빼주면 되겠어요? 뭐 하나 빼주면 되겠어? 빼기 1. 1이라고 하는 것은 3천. 3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1 이런 게 바로 이제 운영의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5, 25, 250 빼기 1이니까 245가 되겠네요. 245,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5, 25, 50, 5, 25, 50, 250 빼기 1인 200, 249,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죠? 이렇게 249.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 조심을 해주면 좋겠어요. 중복순열 문제에서 조금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중복순열 문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함수의 개수고, 자, 이런 함수의 개수와 같은 것은 나중에 뭐 중복조합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개수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x의 집합에 1, 2, 3으로서 원소의 개수 3개, y의 집합은 원소의 개수 5개야. 자,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었어. 정의역은 3개, 공역은 몇 개? 1, 2, A, B, C, D네요. A, B, C, D, E. 좀 더 크게 쓸까요? 자, y a, b, c, d, e 이렇게 돼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물었어요. 함수. 자, 얘가 함수래. 함수는 어때요? 정역에서 공역으로 이 정역에서 공역으로 유일하게 대응돼야 되잖아. 함수는 뭐예요? 유일하게 오직 하나, 유일. 오직 하나씩 유일하게 대응되어야 되죠. 유일하게 대응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1이 뭘 선택할 수 있고, 하나만 오직 하나 대응시키면 되는 거예요. 2는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C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3은 그러면 1과 2를 선택한 걸 선택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앞서 선택한 걸 선택해도 되죠. 유일하게 오직 하나씩만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놈이 그냥 오직 하나만 대응시키면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이 5가지가 다 되겠죠. 5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1이 선택했던 함수값을 가져도 되니까 역시 5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역시 5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곱하기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곱하기 3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에서 5의 세제곱. 이걸 굳이 공식으로 하면 중복조합의 문제가 돼서 중복순열의 문제가 되는 거죠. 5파이 3. 자, 그냥 바로 이렇게 이해되면 굳이 이런 중복순열의 기호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자면 좀 더 공식화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손발이 편하니까 바로 이 5와 3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5는 뭐를 의미해요? 그렇죠. 공역의 개수. 3은요? 정의역의 개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정역의 개수처럼 생각할 친구들이 많고, 3이 뒤에 있으니까 공역의 개수로 생각 같은 사람이 많지만, 즉 공식은 반대라는 거예요. 공역이 앞에 오고 정역이 뒤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안다면 이제 나중에 익숙해졌으면 정역 3개, 공역 5개니까 바로 5파이 3이 바로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라고 공식화시켜서 바로 5의 세제곱 125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x에서 y로의
무슨 함수냐면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얘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의 뜻은 뭐예요? 1대1 함수의 뜻은 여기 1, 2, 3 있고 A, B, C, D, E가 있다면 자, 우리가 이런 거 됩니까? 1이 A를 선택했을 때 2는 A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원소가 1과 2가 서로 다르다면 그 함수가 F1과 F2는 서로 뭐 해야 돼? 달라야 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1이 A를 선택했다면 2는 A를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은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4가지인데 잘못 썼네요. 4가지. 그 다음에 2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B를 선택했다. 그러면 3은 C, D, E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예요? 즉 다시 말하면 1대1 함수의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거잖아요. 바로 5p 3 순열의 개수네요. 역시 이 앞에 있는 보수는 뭐야? 공역 개수. 얘는 뭐예요? 정의역 원소 개수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확장을 시키면 정의역 x가 1에서부터 n까지고 공역 y가 1에서부터 m까지다. 그러면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1대1 함수라고 하면 함수의 개수는 바로 우리가 볼 것 없이 공역 m, 정의역 n 순서를 바꿔 쓰고 순열 이렇게 써주면 바로 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함수의 개수는 바로 뭐예요? 바로 m, 파이,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일반화시켜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이다. 함수의 개수는 조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굳이 해 놓자면 함수의 개수 얘를 확장해서 여기다 쓸까요? 함수의 개수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함수의 개수는 바로 뭐예요? 조합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조합이 아니고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그래서 바로 5, 파이, 3 이렇게 쓰면 되고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이다. 5p3 이렇게 바로 공식화 시키면 되겠어요. 괜히 1대1 함수가 함수보다 더 고급 개념인 것 같아서 왠지 1대1 함수가 중복순열이 아닐까라는 쓸데없는 착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또 두 번째 이제 소단원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